오늘은 그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 있잖아요. 예, 싱큐베이션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 오프라인 할 때는 싱큐베이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만. 예, 진행하고. 싱큐온 맞아요. 9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큐온 9기. 그렇게 해서 약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룹에서 그 김지원 님이라고 계세요. 네. 지금 24살 대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매달 회고록 쓰시거든요. 회고록이요? 한 달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뭐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고 계세요. 아, 좋네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회고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월 회고록의 제목은 양과 질이에요. 그리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 4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했던가 어김없이 찾아온 중간고사와 함께 새로운 운동, 양과 질의 전환, 습관의 변화도 함께 찾아왔다. 이번 달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4살의 1분기 끝인 4월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해서 써주셨는데 이거 보면은 무슨 소설가 같아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했던가. 이거 좀 많이 와닿네요. 이거 진짜 중간고사예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왜 그런 거지? 항상 벚꽃 필 때만 중간고사를 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소설가처럼 첫 부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볼게요. 1번 자기계발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루틴 이래가지고 하루 일과를 공개해 주셨어요. 밤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잠을 잡니다. 수면. 아침 4시 30분에 기상. 그래서 4시 45분까지 잠을 깹니다. 그 다음에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새벽 독서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 10분, 웨이트 트레이닝 60분, 유산소, 러닝 30분, 약 5km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휴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8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신문을 스크랩해요. 그 다음에 산업, 기업 레포트를 읽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9시가 되면은 경제, 주식 블로그 서핑을 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요. 9시 30분이 되면은 저널링, 에세이 읽기, 경제 용어책 읽기, 영어 회화 공부, 일본어 회화 공부를 해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못한 것들 보충하기, 칼림바 연습을 하고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풉니다. 컴퓨터 공학도 전공하는 거예요.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이때까지 개인 공부를 하네요. 알고리즘, 웹, 데브옵스, 그리고 학교 강의 듣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학교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리고 창업 준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9시 30분에 집에 귀가를 해서 씻습니다. 그리고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 자유시간 하루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데일리 리포트로 쓴 다음에 수면에 드는 거예요. 이 루틴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이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윤피님, 요 스케줄을 보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수면 시간도 거의 그러니까 밤 23시부터 4시 반까지 수면이면은 거의 뭐 6시간 조금 모자르게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잠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는 듯한. 맞아요. 예. 저도 이 지원님의 이 일상 루틴을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적절하게 쉼을 가지시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하면은 더 대박이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래도 그 인생에서 한 번쯤은요, 정말 몰입하고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볼 정도로 몰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죠. 인생에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원님이 지금 나이가 24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한번. 사실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분은 공부하느라 이렇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술 마시고 노느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러네요. 원래 이 나이 때는 뭐 강철도 씹어 먹는다고. 맞아요. 이때는 뭐 물론 이 상태로 뭐 5년, 10년을 살 수는 없지만 한 2, 3년은 이 정도로 빡세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는. 예. 그러니까요. 저의 20대를 딱 돌아봐도 이렇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루틴에 변화가 거의 없이 꾸준히 이어왔다는 게 사람이 하루 정도는 쉬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 여기 2번에 보면은 감정 돌아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게 이제 내 감정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감정만을 느낄 수 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면 그 감정을 느낄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이제 유추하건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빡빡한 루틴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열차게 달랠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감정적으로 좀 메마를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나를 보듬어주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거를 다 인스타로 기록을 하신대요.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월마다 회고록을 쓰잖아요. 이거는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에 쓰는 거고 이제 인스타에는 매일매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헬스 기록, 독서 기록, 인바디, 캘리 기록,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좋냐? 기록을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돌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때 이랬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헬스라든가 캘리그라피 같은 이런 것들은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면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독서 기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헬스는 몸의 변화. 사진으로 찍으면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다음 캘리그라피나 그림 같은 거는 그 지나온 모습을 딱 쌓아놓고 있으면 인스타에서 보면은 그 변화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변화가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 인스타그램에 기록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또 기록을 하는 게 아웃풋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또 나중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전공이시다. 그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게 그냥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어떻게 또 연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DM으로 또 뭐 어떤 기업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실제로 거죠. 그런 연락이 많이 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또 네 번째 보면은 열심히 산다는 것에 대한 간략한 에세이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실패하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No pain, no gain. 요게 제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원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빡센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열심히 산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 뭐 실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렇죠. 젊은 날의 경험으로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열심히 사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이 열심히 산다고 다들 이분처럼 이렇게 잠을 좁게 자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왜 살고 있냐? 그것이 자기가 납득하는 열심히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라서 후회가 없으니까 이게 열심히 한다. 맞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자면 다음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그럼 뿌듯한 마음에 잠에 들거든요. 그럼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럼 납득할 수 있는 삶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 맥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수면 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행위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할 때는 또 뭐 내가 싱글일 때와 커플일 때가 다르고 또 자녀가 있을 때 다르고 이런 게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맞게 하지만 그 맥락에서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게요. 5번째 유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원님이 반년마다 유서를 쓴대요. 그래서 왜 유서를 쓰냐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최전방 수색대대로 군입대를 할 때 이거 힘든 데서 일하셨네. 군대에서 유서 쓰기 하잖아요. 저도 유서 썼거든요. 맞아요. 군대에서. 그때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유서를 쓰는 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크게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쓸 때마다 조금씩 새롭고 바뀐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다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에 표지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여기 보면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필독서죠. 네. 예, 이게 저희 독서 모임에서 큐레이션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명저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회고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 이게 대단해요. 시시함과 지루함도 이 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함과 지루함조차도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4월에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좀 느끼는 게 항상 마냥 막 기쁠 수 없고 그렇죠. 항상 막 즐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관계에서도 좀 틀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만 견디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시시함과 지루함을 참지 못해서 좀 흐트러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no pain, no gain. 이것도 대박인데 노력과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희가 이번 싱큐온 구기도서로 똑똑하게 생존하기를 읽었잖아요. 네.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뭐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힘든 점이죠. 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거친 정제된 노력이 점점점 만들어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와 시간과 노력의 양과 이런 것들이 성공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달리기를 매일 하면서 노력한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힘들고 하기 싫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살이 많이 빠지거나 체력은 좋아지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과에 관련 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졸구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열심히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를 언제 많이 느끼느냐?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면 재밌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을 한다고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상관하지 않겠다. 이건 거의 뭐 달관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일리 리포트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요거 일단 적기 시작하면 변화는 무조건 온다. 이거 이제 저희 예전에 체인지 그라운드의 목련아 PD님이 만들어주신 영상이고 이게 아마 100만 뷰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데일리 리포트 샘플까지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으셔가지고 데일리 리포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데일리 리포트 쓰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데일리 리포트를 보는 재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번 달은 중간고사 시험 준비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로 인해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다. 사색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노페인 노게인 상관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또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잠깐 우울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도 많기도 했다. 결국 그런 힘든 시간도 잘 넘겼다. 지난달보다 좀 더 성숙해졌을까? 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좀 더 성장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뒷부분을 또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요런 것들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싱큐온과 같은 그 줌으로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좀 도움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또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그 강론으로 운동, 독서, 건강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엄청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한 달을 완벽하게 회고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나의 4월까지의 현재 수준, 24살 4월까지 현재 수준은 여기구나. 그러면 이제 5월을 달려나갈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일기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인생 리뷰. 내 4월 달을 자기 스스로 리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시고 디테일하고 많은 의미를 뽑아내시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예전 기록, 그러니까 1월, 2월, 3월도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원님께서 되게 소중한 일상과 깊은 사유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카톡에 저희 그룹 방이 있거든요. 네. 한 60, 70명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이거를 올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되고 너무 고맙다고, 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군요, 성찰하는 거군요, 깨닫게 되셨다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런 회고록도 한번 써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그 커뮤니티에 속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동기부여받고 격려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원님이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또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잘만 찾아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또 찾아보시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분처럼 열심히 사는 분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걸 돌아보는 글을 남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써주시는 분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회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걸 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큐온도 좋고 다른 주변의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신큐온 9기의 김지연님께 이렇게 좋은 글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